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누구에게나 결혼은 인생의 중요한 일입니다. 결혼 후에는 부부가 함께 미래의 어려움과 난관을 헤쳐나가야 하고 그 외에도 자녀를 낳아 기르는 일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평생을 함께할 배우자를 고르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소개할 이 아가씨는 잘못된 배우자를 선택해서 고통을 겪게 된 분입니다. 중국에서 온 칭이라는 아가씨가 있습니다. 그녀는 평범한 직장인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부모님이 퇴직한 후 두 사람의 연금을 합치면 6천위안, 약 118만 원 정도였습니다. 이런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 보통 교사나 의사가 되어 안정적인 삶을 살길 바라지만 칭은 어릴 때부터 평범한 삶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외국 무역 전공이 전망이 좋다는 말을 듣고 자신의 야망을 품고 이 전공을 선택했습니다. 대학에 입학한 후 칭은 자신의 동기들 중 많은 사람들이 부유한 2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가족 대부분은 다국적 수출입 무역을 하고 있어 졸업 후 취업 문제에 대해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칭은 학업에 매우 열심히 임했습니다. 모든 전공 과목에서 항상 상위 3명을 목표로 하며 졸업 후 좋은 이력서를 갖추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졸업 후 많은 동기들의 부모는 이미 그들에게 대형 다국적 그룹에서 일할 자리를 마련해 주었고 어떤 부모는 자녀를 집으로 데려가 자신의 외국 무역회사로 물려주어 기업의 2세 경영자가 되게 했습니다. 하지만 배경이 전혀 없던 칭은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기회를 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칭은 아름다운 외모와 뛰어난 학업 성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꿈에 그리던 대형 다국적 회사에 성공적으로 입사하여 보조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인턴 기간 동안 칭의 월급은 동년배 중에서 꽤 높은 편이었으며 부모님의 퇴직금 2배 이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매우 기뻐하며 매일 적극적으로 일했고 빠른 시일 내에 정규직으로 전환되길 바랬습니다. 처음에는 칭은 자신이 월급 10,000위안을 넘는 사람이 됐으니 매우 풍족하게 살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도 여전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근무지는 해안가의 대도시였기 때문에 몇천 원에 달하는 월세는 월급의 대부분을 차지했고 부모님께 생활비를 보내고 나면 자신에겐 남는 것은 몇천 원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성으로서 다국적 회사에서는 옷차림과 외모에 매우 신경을 써야 했습니다. 고객과의 소통에서 좀 더 품위 있고 격식 있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 남은 돈을 모두 옷과 화장에 쓰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삶이 이렇게 계속될 것 같았지만 어느 한 사람의 등장으로 그녀의 인생은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어느 날 칭은 중동의 대형 고객인 아두의 초기 접대를 맡게 되었습니다. 비록 접대일 뿐이었지만 그녀는 진심으로 다해 임했습니다. 왜냐하면 고객과 접촉하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중동 대형 고객 아두는 두바이에서 출발해 도착 후의 모든 식사와 숙박을 칭이 담당했습니다. 칭의 세심한 일처리는 아두를 매우 만족시켰고 그는 칭을 승진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심지어 고위층 협상에서 협력 세부 사항을 논의할 때 칭의 상사 앞에서 그녀를 칭찬하며 향후 협약서 서명과 물류 추적을 직접 칭과 진행하길 원한다고 요청했습니다. 대형 고객의 요청을 받은 칭의 상사는 기꺼이 이를 수락했고 상사는 뭔가 눈치챈 듯 한 달 전에 칭의 정규직 전환을 발표하며 그녀를 정식 직원으로 임명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칭은 매우 감사하며 아두에게 감사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렇게 여러 번 메시지와 답장이 오가면서 그들은 일 외의 대화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아두는 자주 업무가 끝난 후 칭을 저녁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다양한 문화를 접해온 두 사람은 어쩐지 아주 잘 통하는 것 같았고 마치 오랜만에 만난 친구처럼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그렇게 즐거운 시간이 빠르게 지나갔고 업무를 마친 아두는 곧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이런 엘리트에게 칭은 자연스럽게 환상을 품지 않았고 그저 이 시간을 우연한 만남으로 여겼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이미 자국으로 돌아간 아두는 휴일마다 멀리서 찾아와 그녀와 만나기를 반복했습니다. 칭이 남자친구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된 후 그는 더욱 열렬히 그녀를 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문화를 잘 알고 중국 전통 문화의 내성적인 성격을 이해한 아두는 많은 말을 직접적으로 하지 않고 메일을 통해 칭에게 보냈습니다. 상대방이 답장을 하든 하지 않든 그는 매일 한 통의 메일을 보내기 시작했고 그 사이 꽃과 선물은 눈처럼 쏟아져 칭이 살고 있는 아파트로 배달되었습니다. 선물에는 자연스럽게 고급 가방, 신발, 옷,
시계, 보석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칭은 겨우 졸업한 어린 여자였기에 그렇게 많은 고급 선물들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한때는 자신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고 그래서 아두의 고백을 바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자신감이 부족한 것도 있었지만 더 큰 걱정은 외부의 시선이었습니다. 자신은 평범한 여자아이이고 만약 아두의 제안을 받아들인다면 사람들이 자신을 금전적 욕망을 가진 여자로 비난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칭은 점점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은 오직 당신이 잘 지내느냐 아니냐일 뿐 그 과정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는 걸요. 그녀와 같은 시기에 인턴으로 일하던 동료들은 차례차례 남자친구를 사귀었고 그들 중 일부는 중국의 고위공직자나 협력사에서 젊고 유능한 인재들이었습니다. 아두의 지속적인 노력과 애정은 점차 칭의 마음을 움직였고 결국 칭은 그의 고백을 받아들였습니다. 교제 후 아두는 자신의 신분을 솔직하게 밝혔습니다. 그는 자신이 단지 자산이 막대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아주 특별한 신분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가족은 현지 왕실의 한 분파에 속하며 자신은 왕위 계승순위에서 세 번째에 해당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몇 억 달러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아두는 칭에게 그의 마음을 보여주기 위해 두 사람의 중국 내 사랑의 보금자리로 사용할 집을 전액 현금으로 구입해 주었습니다. 이 사실에 놀란 칭은 점차 이 관계를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달콤한 데이트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경력도 덕분에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아두라는 대형 고객 덕분에 칭은 1년 만에 몇 단계나 승진하여 빠르게 부서장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물론 칭 역시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녀의 승진은 아두라는 대형 고객 덕분에 이루어진 것이었고 상사는 아두라는 고객을 붙잡기 위해 그녀를 승진시킨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을 알면서도 사랑에 빠진 칭은 이 모든 것을 당연스럽게 즐기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달콤한 연애를 1년 동안 이어갔고 어느 날 저녁 식사 후 아두는 갑자기 다이아몬드 반지를 들고 무릎을 꿇고 칭에게 결혼을 청하며 함께 살아가자고 고백했습니다. 칭은 주저하지 않고 바로 수락했지만 충동적으로 승낙한 후 한 가지 문제가 따라왔습니다. 아두는 두바이 출신이었기 때문에 결혼 후에는 칭이 자신이 살던 곳을 떠나 두바이로 가야 했습니다. 당시에는 조금 아쉬운 마음도 있었지만 두바이라는 슈퍼도시의 매력을 생각하며 그녀는 결국 아두와 함께 두바이로 갔습니다. 두바이에 도착한 후 아두는 칭을 위해 엄청나게 큰 호화저택을 구입해 주었습니다. 집안에는 하인만 10몇 명이 있었고 모두 칭의 명령을 따랐습니다. 이때 칭은 겨우 23살이었지만 이미 귀족 부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두는 칭에게 몇 장의 카드를 주었고 그 카드에는 매달 몇억 원에 달하는 금액이 입금되어 칭의 용돈이 되었습니다. 그 대저택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도 아두가 부담했기 때문에 칭은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칭의 일상은 아침에 일어나 요가를 하고 그 후에는 운전기사와 가정부와 함께 쇼핑을 갔습니다. 명품 매장에 가면 마음에 드는 물건을 고른 후 가격을 신경 쓸 필요도 없이 그냥 가정부에게 넘기면 되었습니다. 결제할 때도 카드로 결제하면 청구서에 적힌 총액을 신경 쓸 필요도 없었습니다. 이런 생활은 작은 마을에서 자란 소녀가 한 번도 상상해 본 적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름다운 꿈은 결국 깨지기 마련입니다. 그녀는 정말로 부유한 남자와 결혼해 호화로운 삶을 살게 되었지만 동화 속에서 나오는 영원히 한 사람만 사랑한다는 사실은 현실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랑이든 간에 시간이 지나면 갈등이 생기기 마련이고 싸움은 피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차이가 너무 커서 매번 싸운 후에는 그녀의 마음이 매우 불안해졌습니다. 처음에 칭은 아두가 젊기 때문에 결혼한 적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 그에 대해 단 한 번만 물어봤습니다. 아두는 그저 대충 대답했고 그 말에 칭은 신뢰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두바이에 온 지 6개월이 지나고 별장에서 함께 일하는 가정부를 통해 칭은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아두는 이미 여러 자녀를 둔 아버지였고 여러 명의 아내를 두고 있었습니다. 처음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칭은 매우 충격을 받았고 심지어 두바이를 떠나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하지만 가정부는 이 일이 두바이에서는 합법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곳에서는 남성이 3, 4명의 아내를 두는 것이 허용되지만 전제 조건은 모든 아내에게 공평하게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권리가 취소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두의 여러 아내들은 모두 같은 크기의 별장에서 살고 동일한 금액의 용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칭은 이런 점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이 일 때문에 칭과 아두는 격렬하게 싸웠고 그것이 분명 아두의 한계를 건드린 것이었습니다. 그 후 아두는 주로 낮에만 칭을 찾아오고 그곳에서 밤을 보내는 일은 거의 없어졌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칭은 알게 되었습니다. 아두는 더 이상 자신을 무한으로 애지중지하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에게 많은 요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입는 옷도 현지인처럼 몸을 꽉 가리도록 해야 했습니다. 두바이는 매우 더운 곳인데 그렇게 옷을 꽉 껴입으면 에어컨 없이는 땀으로 몸이 금방 젖어버릴 수 있었습니다. 또한 아두는 칭이 다른 남자와 단독으로 대화하는 것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두바이에서는 출산에 제한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가족관념에서 가족이 번창하고 오랫동안 유지되려면 많은 자녀를 낳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두는 딸은 많고 아들은 적었기 때문에 칭에게 더 많은 자녀를 낳게 하기 위해 여러 가지 많은 보충제를 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칭의 삶을 매우 고통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예쁜 옷을 입고 쇼핑을 즐길 자유조차 없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아두 가문의 자녀를 낳는 도구처럼 전락하게 돼버린 것이죠. 매일 밤 그녀는 얼굴을 가리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그녀에게 아두를 떠나 두바이에서 가진 모든 것을 포기하고 평범한 사람으로 중국으로 돌아가라고 말했을 때 그녀는 매우 망설였습니다. 칭은 1000제곱미터가 넘는 대저택에서 사는 것이 익숙해졌고 수십만 원짜리 옷을 입는 것이 익숙해졌으며 10여 명의 하인들이 그녀를 돌보는 것에 익숙해졌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그것들이 갑자기 사라지면 매우 적응하기 힘들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녀는 그 대저택에서 살고 있으며 가끔 고향 사람들과 전화를 통해 자신의 삶을 불평하곤 합니다. 그리고 그녀에게는 5명의 자녀까지 생겼습니다. 아이를 낳고 나서 그녀는 완전히 두바이에 묶여버렸고 중국으로 돌아갈 용기를 잃었으며 영원히 두바이 사람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백마탄 왕자님을 만나 고급 가문에 시집가는 것은 많은 소녀들이 품었던 환상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성공을 거둔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고급 가문에서의 삶은 복잡합니다. 그 화려하고 겉으로 보기에 멋진 생활 뒤에는 알려지지 않은 많은 고통과 불안이 숨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런 삶이 어떤 이들에게는 행복이 될 수 있고 어떤 이들에게는 고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두바이에 시집가서 이런 삶을 살게 된다면 그렇게 살고 싶으신가요? 댓글에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미스터리 수사국이었습니다. 더 많은 내용을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